그 지사장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대리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험사를 총괄하는 대리점이어서 이제 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예, 근데 소비자분들에게 필요한 부분 때문에 여러 회사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필연적인 것 같고, 그게 소비자의 유익함을 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하고 있고요. 현재 목표는 메나테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빨리 만드는 게 지금 제 목표입니다. 1교시에 보셨던 것처럼 현대인들이 많은 질병들을 겪고 있어요. 많은 질병을 겪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돈이더라고요. 네. 건조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거든요. 보험은 철저히 통계에 준해서 상품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데요. 통계 몇 가지만 좀 보려고 해요. 가장 최근 통계인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도별 사망에 대한 리스트입니다. 보시면 뭐 많이 보셨을 수 있어요. 1위, 2위, 3위가 여성의 경우입니다. 여성분들은 잘 보세요. 여성들이 어떤 일로 사망을 하는지. 1, 2, 4위가 다 암, 뇌, 심장입니다. 우리가 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을 거예요. 그 진단비들이 있는 이유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면 당뇨보험이 나왔거든요. 예전에 당뇨는 진단비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은 가입이 안 됐죠.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당뇨가 있어도 혈압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이 지금은 존재합니다. 뭐 아프지 않은 분하고 똑같진 않겠죠. 약간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가입하는 생각이 됐어요. 그만큼 뭐예요? 당뇨나 이런 질병들이 많이 빈번해졌다는 거고요. 보험회사는 되게 싫어해요. 사실은 몇만 원 받아놓고 500만 원, 1000만 원 나갈 일을 어느 보험회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압력을 넣은 거거든요. 정말 보험이 필요한 사람은 아픈 사람 아니냐? 근데 왜 다 기준은 건강한 기준이냐? 뭐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가입할 수 있을 때 필요한 분들은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통계에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요, 치매예요. 사실은 보통 여성이 남성보다 몇 년을 더 산다고 하죠? 7년 정도를 더 산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결혼할 때 통상 3년의 나이가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여성이 혼자 살아야 될 기간이 10년 정도 되는 거죠.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나서 살 기간이. 남성을 한번 볼까요? 남성도 1, 2, 3위는 암, 뇌, 심장입니다. 4위가 뭐죠? 4위가 자살입니다. 모르셨죠?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일 것 같았죠. 대한민국 남성이 사망하는 네 번째 원인이 자살입니다. 여성 대비 남성이 자살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네, 경제적인 압박감, 무게감. 제가 상담을 할 때 남성들에 대해서, 저도 남자지만 남성들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현인이라고 얘기해요. 현인. 당신은 현인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은데요. 현인 아시는 분? 현인. 왜 남자한테 현인이라고 하는지. 현금 인출기. 예, 누르면 돈이 나와야 되고요. 고장 나면 안 돼요. 딱딱딱 나와줘야 돼서 현인입니다. 저도 현인이고요. 예, 건조한 표현인데 사실이라는 거죠. 예. 저도 사실은 이 통계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 한국 남성들이 자살이 4위? 이거는 진짜 뉴스에서 가끔 보는 기사였지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자살 사유를 보니까요, 정신적인 원인, 경제, 생활 문제, 육체적 질병이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게 돈을 빼고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안 되죠. 12분마다 한 명씩 발생하고요. 세계로 봤을 때는 3초에 한 명씩 발생을 해요. 환자 수가 70만 명을 육박했고요. 2050년이 되면 270만 명이 넘을 거라고 합니다. 매일 6시간에서 9시간에 이 사람들을 돌보는데 시간이 들어가고요. 연간 약 2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질병은 뭘까요? 네, 치매입니다. 12분에 한 명씩 치매 진단을 받고 있대요. 상상이 안 가죠. 요즘 보면 이런 치매보험도 나와 있어요. 혹시 주변에 치매로
어떤 그런 좀 니즈가 있는 분들은 주변에 보험업종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5만 원대밖에 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제 경증, 중증 이렇게 있는데요.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 항목은 경증부터 중증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의료보험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였던 것 같은데, 예. 지난 12월달 조선일보인데 4년 정도 지나면 예, 방문 요양으로 혜택을 받던 분들 혜택이 끊길 것 같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어요. 재정 고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팁을 하나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즘 이제 보험 관련해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분들한테는 최근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라는 그런 안내를 받을 때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예. 보험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막 팔려고 막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보험에는 경험 생명표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어떤 그런 통계들을 가지고 보험료를 뽑아내는데요. 지금 현재 전보험사는 8번을 쓰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9번으로 바뀝니다. 3월 달에 바뀔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연금 노후자금 10억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경험생명법 8번을 쓸 때는 나누기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한 20 정도로 나눠요. 예를 들어서. 근데 9번으로 바뀌면 어떻게 하냐면 n이 커지는 거예요. 25로 나눕니다. 옛날에 경험생표 1번을 쓸 때는요. 10, 12로 나눴어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 연금을 만들었을 때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 달에 200을 받는다고 하면 바뀐 걸로 가입하는 분들은 똑같은 돈을 내고 180, 160, 150, 100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번호가 바뀌기 전에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반대입니다. 생존이 길어지는 것 때문에 연금과 같은 상품들은 수령액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어때요? 바뀌기 전에 가입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근데 반대로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오래 살면 받을 확률이 더 떨어지죠. 그러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과 같은 성격의 상품을 가입하시는 분들은 변경된 이후에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격의 상품들은 사실은 필요하시다면 그 전에 가입을 하시는 게 현명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축도 하고 싶고 뭐 연금도 들고 싶죠. 그 누가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다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요. 이 고민이 뭐 비단 저만의 생각이고 그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몇 가지의 어떤 부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회적 환경은 그런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직업이 뭐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 3차까지는요 직업이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4차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직업이 사라지는 문제란 말이에요. 전혀 다른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3포 세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7포 세대라고 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한대요. 취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취업도 하다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집 사는 건 당연히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포기해요? 인간관계를 포기한대요. 그리고 희망을 포기한답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의 지금 입장이고요. 저희 후배들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현재 직장을 다니시는 분도 고용불안감을 느낀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일자리에서 근무하시고 이제 오신 직장인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자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바로 보자라는 거예요. 월급쟁이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아유 더러워서 내가 내 장사하지라는 마음으로 또 개업을 하시죠.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에 커피숍, 치킨집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저도 국민연금을 지금 안 내고 있거든요. 독촉장 계속 날라와요. 딱지 붙인다고. 받는 분이 계실 텐데 믿음이 가면 이게 안 내겠습니까? 재정 고갈이 눈에 보이는데 제가 7년 전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직접 갔었어요. 나는 보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내가 국민연금과 밸런스를 맞춰서 플랜을 줘야 될지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줘야 될지 어렵다. 당신들이 우리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데스크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윗선에서 내려오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럼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네. 방법이 없대요, 자기들도. 제가 봤을 때 최소한 부장급은 되는 분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도 이제 얘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인데 어떡하냐고. 국가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 믿고 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상의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사실 못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투잡, 쓰리잡, 포잡 더 심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대부분 어떻습니까? 안정적인 투잡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부분 보면 임시방편에 머무르는 그런 투잡들을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돈을 모으려도 모을 수도 없고요. 일자리의 문제도 있지만 보험업종에 종사했던 제가 봤을 때는 상담을 해보면요. 돈이 안 모이는 분들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돈과 관련된 능력이 4가지가 있다고 해요. 돈을 버는 능력, 돈을 나누는 능력, 돈을 불리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돈을 쓰는 능력이 사실 월등히 발달된 분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런지도 몰라요. 네. 근데 설문조사 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성향이. 돈에 대한 어떤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의식 개선을 줬던 책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였어요. 제가 4년도에 보험업종을 처음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 읽고 제가 3년 전에 다시 읽었거든요. 보이지 않았던 행간들이 보이더라고요.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의 4분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돈의 95%는 다 사업가들과 투자자들에게 와 있는데 사람들은 다 이쪽에 좌측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을 비하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저도 지금은 자영업자의 어떤 직업군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문직 직업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시간과 맞바꾸지 않으면 소득이 절대적으로 정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빠져도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 소득이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을 하면 되는 건데 시스템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크게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축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 자본, 기술, 경험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임대하는 겁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세 번째는 시스템을 활용해라라는 겁니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건데 딱 30분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 내려놓고 그래 한번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친구나 옆집 애기 엄마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맨 하단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미국 현직 대통령입니다. 인격적인 부분들 다 떠나서 어쨌든 부자란 말이에요. 돈에 대한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토크쇼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다시 사업을 한다면, 모든 걸 잃고 다시 사업을 한다면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죠. 도널드 트럼프의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유를 보냈더니 트럼프가 얘기하죠. 지금 이것이 바로 당신들이 거기 있는 이유고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 저는 소름 끼쳤어요. 진짜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정하는 건 사실 계속 가난을 예약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이 부동산이나 금융, 주식에 종사하는 업종보다 가장 큰 돈을 벌고 있다는 통계들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것은 메가 트렌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산업에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직접 판매로 판매되는 매출액이나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수는 계속 우상향이에요.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적인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산업이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아, 이제 6학년이 되는군요. 이제 6학년이 돼요, 큰애가. 6학년이 되는데 개정 전 교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발생하는 중간 유통 마진을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때는 배우지 못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배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게 유통의 흐름을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업에서 제품을 만들면 제일 먼저 광고를 합니다. 판매하기 위해서는요. 400원의 원가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이다 가정을 하면 소비자들은 통상 1,000원에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총판과 대리점, 소매점의 유통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60% 정도의 유통 마진이 붙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월마트가 들어왔다가 철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 결국은 다 정착이 됐잖아요. 지금 홈플러스,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대형 유통 매장들이 지금은 자리를 잡았거든요. 여기서 장을 보지 않는 사람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좀 바뀐 모습들이 있어요. 이마트 주차장에 가면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 오지 마시고 클릭하라는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IT가 발달하고 택배 많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온라인 구매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당연히 창고조차도 필요 없기 때문에 할인폭은 더 커진 거죠. 소비자들은 할인할 수 있고 장 보러 가는 수고스러움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채널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비자분들이 쿠팡에 회원가입해서 구매를 하시듯이 메나테크 어플을 깔고 거기에 가입해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다만 중간에서 TV 광고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일반 소비자분들이 내가 써보고 내가 좋은 것을 내 지인이나 이런 분들께 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발생했던 중간에 유통 마진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우리 회원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어떤 그 순서인 거죠.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다만 예전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변질된 형태의 그런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입견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본질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내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이 공간도 저나 누가 임대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냥 활용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점포, 무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소비자로 2년 전에 만났습니다. 6개월 동안 소비자로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알리지 않을 이유가 뭐지? 제가 보험업에 종사할 때 이제 술, 담배 이런 게 많은 업종이다 보니까 A사 제품을 10년 정도 먹었었어요. 먹었는데 제가 10년 동안 소비자라면서 그 소개를 한 명도 안 했어요. 제가 한 달에 한 100만 원어치 먹었었거든요. 100만 원어치 먹었는데 제 기억에 30만 원 정도 먹었고 70만 원 정도는 저희 직원들 줬어요. 그냥 동료들을 줬어요. 왜냐하면 다 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생각해보면 저한테 효과가 있었다면 제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먹은 거에 대한 안도감 정도, 이걸 먹어야 죽지 않겠지, 이런 정도밖에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메나테도 좀 달랐습니다. 저의 경우는 엠브로테스에서 감동을 본 게 아니라 사실 퓨어에서 감동을 봤어요. 퓨어 먹고 나서 술자리를 했을 때 제가 다음날 컨디션이 너무 달라지는 걸 보고선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엠브로테스가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사실은 누군가에게 알리려고 보니까 내가 단순히 좋은 것만 가지고는 이렇게 확신이 안 들더라고요. 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서점에 가서 그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그런 서적들이 있는 코너에 갔습니다. 지금 또 다른 책들이 올라와 있겠지만 제가 서점에 가서 볼 때, 인터넷을 봤을 때 가장 이슈가 됐던 책들이에요.
이 책들을 봤을 때 총 5가지 정도의 핵심을 얘기하는데 오늘 3가지만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메나테크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에요.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은 나스닥 상장 기업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거든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려면 IPO라는 기업 공개를 해요. 기업 공개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부채, 그 다음에 어떤 지급됐던 수당들, 배당을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 이렇게 오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게끔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은 코스닥보다 훨씬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IPO라고 하는 기업 공개를 우리 신체 검사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코스닥은 속옷 정도는 남겨주는 형태고요. 나스닥은 다 벗어야 됩니다. 예, 조금도 가릴 수가 없어요. 싹 다 오픈해야 돼요. 그런데 메나테크는 1999년도면 언제죠?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등재가 됐었고요.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현재 쿠팡이나 삼성바이오로지 같은 경우가 나스닥 후보에 있습니다. 아직도 후보에 있습니다. 그러면 나스닥에 20년 전에 상장된 회사가 안정적이냐 아니냐는 사실 논할 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메나테크라는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나는 A사는 아는데 메나테크는 조금 생소했을 수 있다는 말이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장하는 기업을 보는 어떤 그 기준으로 10 차이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첫 번째 10은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가? 메나테크는 지금 26년 차입니다. 두 번째 10, 글로벌 10개국 이상의 진출해 있는가? 시장의 크기를 보는 거죠. 메나테크는 현재 26개국에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 시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메나테크는 중국의 이커머스라고 하는 온라인 구매 창은 열려 있고요. 저희와 같은 지금 이런 공간의 오프라인 조직은 지금 테스트 과정에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전년도 전세계 매출 1위가 코리아예요. 메나테크 내에서요. 메나테크에서 전세계 매출 1위가 코리아입니다. 2위가 미국이었습니다. 3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3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자, 중국에 지금 이런 시스템이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희와 같은 리더들이 가서 각 대도시에 가서 흩어져가지고 이런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사업 확산이 얼마나 될지는 상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인구 변화를 좀 조사하면서 또 하나의 나라를 발견했는데요. 인도예요. 이거 한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993년도부터 2050년까지 어떻게 바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입니다. 네. 네. 이런 구조가 됐을 때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이죠. 우리나라 거 보여드릴까요? 가장 따끈따끈한 인구 통계거든요. 오늘 오후 2시에 한국은퇴설계연구소 대표이사와 미래세 은퇴설계연구소의 소장님 강의를 제가 듣고 왔어요. 2시간 듣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컷 사진 찍은 겁니다. 이 구조이기 때문에요. 국민연금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중국 시장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식당에서 서빙하는 조선족 아줌마라도 인맥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이게 커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국을 섭렵한 다음은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보다 더 어마어마해요, 인구가. 세 번째는 회사의 경영 철학입니다. 회사가 올바르게 가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해도 문제가 결국은 발생할 텐데요. 우리 신발에 탕수 슈즈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한 켤레를 신으면 지구 반대편의 맨발의 아이들에게 신발 한 켤레가 전달되는 그런 회사인데요.
메나테크는 내가 소비자로 약 100달러 이상의 상당의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또는 내가 사업자로서 그런 형태의 전달을 한다고 했을 때 지구 반대편에 있는 5세 미만의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파이터 블렌드라고 하는 저희 영양소가 전달이 됩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한 달에 400명 정도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저 혼자 후원하는 건 아니죠. 제 산하에 제 같은 팀원들이 400명 정도를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아이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선호도가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제품군은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유는 아마 유병장수하는 지금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1교시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글리코 영양소 없이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검증은 사실 다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검증들이 이루어졌고요. 아까 1교시 때 보셨던 그 의사들이 공부하는 하퍼의 생화학교과서의 저자거든요, 이분이. 로버트 머레이 박사라는 저자분인데요. 이분이 MIT 공대에 가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얘기를 브리핑할 때 메나테크 부스를 설치를 하고 닥터 머레이 박사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닥터 머레이 박사는 저희 사업자 아닙니다. 그냥 이분은 학자예요. 당시 이것을 브리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로버트 머레이 박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런 분들이 메나테크에서 이렇게 강사료 드리고 강사로 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